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원래 이혼하면 전 남편을 비롯해 그 집 식구들과는 안 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이상한 집구석에서 저를 고소하는 바람에 고소권 해결하느라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괴롭힘을 당했네요. 물론 이혼도 합의 이혼 아니었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 힘들게 이혼했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도 제가 이겼고 그 집안 애물단지인 신우이도 제가 맞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 이겼지만요. 그나마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었죠. 전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이자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서로 마주치면 어쩌냐 하실 텐데 다행히 그런 걱정은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제 발로 사표 내고 회사를 나갔거든요.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자기가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인 거죠. 아무튼 직장에서 저와 전 남편에 대한 소문은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저는 꿋꿋하게 모른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시모에게 협박까지 받았었네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질하며 제 멘탈을 흔들었습니다. 너 이혼만 하고 말 것이지 왜 우리 딸까지 부축해서 빚을 지게 한 거냐? 내가 이 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갈 줄 알아라. 고소해서라도 너 끝까지 책임 물 거니까 각오해. 어머니 딸 잘못 키워서 일 저지른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은 남봉꾼에 딸은 기둥뿌리 뽑아먹는 존재라는 거 인정 못하시고 왜 저를 탓하시냐고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법적으로 나오겠다면 저야말로 법적으로 대응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요.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한성격하고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서 시모라고 해서 기죽고 할 말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는데 어차피 밑바닥까지 서로 보인 마당에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지옥을 맛본 기분입니다. 다시는 결혼이라는 제도권 속에 걸어 들어갈 생각이 없을 정도로요. 물론 남편의 본 모습과 못돼 먹은 인성을 알아보지 못한 제 탓도 있지만 왜 우리나라는 한번 결혼하고 나면 이혼이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 이혼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지 참 힘들었네요. 솔직히 말해 결혼 전부터 시댁이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애써 제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결혼하면 다를 거다. 내가 본 게 다가 아닐 거다. 이런 헛된 믿음으로 말입니다. 전 남편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내 동생이 좀 버릇없긴 한데 너한테는 잘할 거야. 너도 여동생 있으니 알겠지만 받을 줄만 알지 좀 이기적인 데가 있긴 하거든.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니까 네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줘. 글쎄, 당신 동생이지 내 동생은 아니잖아? 나도 아가씨랑 잘 지내고 싶지만 경우 없는 것까지 참아주지는 못해. 동생이 고집불통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하면서 자기 엄마보다 동생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코웃음 쳤습니다. 집안에서 동생의 서열 1이라도 된다는 건가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이 말한 서열 1위 여동생은 무려 5살 아래입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자 그 집안에서는 금지옥엽 막내딸입니다. 저 역시 우리 부모님 귀한 딸로 컸듯 시누이도 시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듯 보였습니다. 다만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부모님이 예의범절을 중요시했고 다소 엄하셨던 반면 시누이는 자기 뜻만 내세우는 면이 있고 아나무인에다 위아래가 없어요. 한마디로 싹 수 없는 계집애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신우 소개해줄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5살이나 많은 오빠한테 야, 너, 오빠 새끼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솔직히 놀랐어요. 신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자기 가족들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비 올케인 제 앞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자기 오빠에게 호칭을 저렇게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요. 저는 여동생이 있는 입장으로서 많이 불편했어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고요. 상견례는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신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굉장히 버릇없고 개념 없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신우는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 반찬 투정을 한 사람입니다. 예비사돈 어르신들이 있음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여기 상견례 장소 누가 정했어요? 비싼 곳이라면서 집어먹을 게 하나도 없네. 엄마, 여기 우리가 사는 거 아니지? 아, 원래 상견례 신부집 근처에서 하면 신부 쪽에서 내는 거라잖아. 나 이렇게 허접한 한정식 집은 처음이네.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과 저도 당황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시긴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쉰소리 못하게 바로 따끔하게 혼내고 우리 쪽에 사과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입맛에 맞는 거 적당히 먹어. 여기서 반찬 투정하면 엄마가 곤란하잖니? 시어머니 그 말 듣고 나서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반찬 접시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거 보면서 헛기침하며 모른 척하기 바빴고요. 그게 끝이었으면 다행이었죠. 그 뒤에도 신우이는 자기 오빠가 하는 말에 일일이 토를 달거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을 하면서 혼자 웃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상견례는 무사히 끝나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신우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집 아가씨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 너 결혼하고 나서 괜히 신우 때문에 골치 아픈 일 생길까 걱정이구나. 그 집에 오냐오냐만 하며 키웠는가 봐. 좀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것 같지?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한데 내가 신우이랑 사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결혼하고 볼 일이 자주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신우이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살 성격은 아니잖아? 그래서 더 걱정이야. 너도 욱하는 거 있는데 괜히 틀어지기라도 해봐라. 그럼 너만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니니? 결혼하면 당분간은 성질 죽이고 살아. 대신 다 참으라는 건 아니다. 할 말 있으면 그때그때 하되 꼭 낮은 소리로 하는 거 잊지 말어. 그때 엄마가 우려하는 말 하실 때 좀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겨버린 대가를 결혼하고 나서 톡톡히 치르고 말았네요. 우리 부부가 살기로 한 신혼집은 사실 제가 결혼 전 직장 생활하면서 대출을 껴 무리해 마련한 집입니다. 원래는 이 집 팔아서 조금 넓은 아파트로 남편과 돈을 합쳐 이사 가는 걸로 얘기했지만 집을 1년 이상 내놨음에도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겁니다. 물론 명의는 제 거였고요. 아기 낳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만해서 기존에 제가 쓰던 살림 쓰고 꼭 사야 하는 것만 샀어요. 웬만하면 가전은 전부 새 것이라 침대나 식탁 같은 가구 몇 개랑 남편이 포기 못하겠다는 대형 스마트 TV 정도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혼수 마련하는 데는 큰 돈은 안 들겠다 싶었는데요. 문제는 이놈의 신우였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결혼 준비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곤 했는데 혼수를 적게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얄미운 요구를 했습니다. 언니, 혼수하는 거 돈 많이 세이브 됐다면서요? 어차피 쓰기로 했던 돈이니까 그걸로 우리 엄마 냉장고랑 세탁기 건조기 사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엄마 10년 넘게 쓴 거라서 바꿀 때 됐거든요? 요즘 건조기였으면 원시인이라면서요? 우리 엄마도 오빠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는 받는 게 맞죠. 언니가 예단을 많이 해오는 것도 아닌데요. 신우가 하는 말 듣고 기가 막혀서 제가 좋게 거절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눈치 없는 남편은 옆에서 신우 말 듣더니 덜컥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네. 어차피 세이브한 돈인데 그 정도 우리 엄마 사드리는 건 가능하잖아. 좋아. 그 정도는 사드리지 뭐. 남편이 그래버리니 제가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더군요. 하지만 그게 신우의 끝도 없는 무력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우이는 무력도 많은 데다 거지근서까지 은근히 있어서 주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혼수 아끼는 김에 시모 가전 바꿔달라고 한 걸로 모자라 나중에는 예단도 대놓고 간섭질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를 호구로 하는지
시어머니보다 예단을 까다롭게 요구했는데요. 남들과 비교질하면서 제가 적게 해오는 거라며 시집 잘 온다는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네요. 저는 현금 예단만 하고 현물 예단은 따로 안 할 생각이었어요. 예물로 거창한 거 받은 것도 없었고 그냥 남편이랑 둘이서 브랜드에서 반지만 하나 맞췄고요. 그럼 솔직히 예단 안 해도 욕먹을 건 없어요. 집도 제 명의 집에서 시작하니까요. 남편이 돈 들인 건 본인 사고 싶은 가전제품 몇 개 하고 결혼 비용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걸 예단비로 마련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요구를 하더군요. 평소 사고 싶던 가방이며 화장품, 옷까지 말입니다. 당연히 원래 하기로 했던 예단비 1,0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친척들 목록만 계산해도 거의 2천만 원이 드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자기가 무슨 예물 마련하는 신부처럼 400만 원짜리 가방에 화장품 100만 원어치를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옷값도 200만 원 돈이었어요. 예단비 절반 이상을 본인이 쓰겠다고 떼를 쓰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저처럼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제가 드리는 예단비로 하고 싶은 거 전부는 못해요. 아가씨 시집 갈 때 마련하시고 그냥 옷이랑 구두 정도만 장만하세요. 못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하나 있는 아들 언니한테 주는 건데 그게 돈 아깝다 이거죠?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참 계산적인 사람이네요. 겨우 몇백으로 사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 해주는 거면서 선물로 기분 좋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신우는 제가 예단비 더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아나무인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까지 일러 바쳤는지 자기 동생 하나 못 이긴 남편이 저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이번만 해줘.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어머니 가전도 바꿔드렸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했더니 그건 당연한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할 말이 없더라. 사달라고 할 때나 사주지 한 번이라도 먼저 알아서 사준 적 있냐면서 악을 쓰길래 이러다가 너랑 동생이랑 사이 틀어지겠다 싶은 거야. 어쩜 아가씨는 그렇게 막무가내야? 뭐든 당연한 건 없는 거야. 나도 너무 기분 상한다.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강제로 돈 뜯기는 기분이야. 돈이야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아? 경우가 아니긴. 솔직히 다른 여자들 시집 갈 때 억소리 나게 하는 거에 비하면 너는 돈 적게 들이고 시집 오는 거 아니야? 대신 나도 결혼 비용이랑 너 혼수 마련하는 거 보탰잖아. 이번만 넘기면 더 부딪힐 일도 없어. 이것만 내 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내가 부탁할게. 그렇게 한바탕 싸웠는데 정확히 1시간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깟 가방이랑 옷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안 해주려고 하냐고. 신우이가 많이 섭섭해한다고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이가 오냐오냐 잘한 것도 있고 아직도 시부모님은 신우이라면 당장에 죽는 신용까지 하시는 분들이니 어쩔 수 없이 딸 편을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속이 터지는가 싶었어요. 이 거지근성 신우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고 하셨습니다. 다들 결혼할 때 그보다 더 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대신 축의금 들어오는 건 엄마 전분 드리기로 하고 시모와 신우이 요구 다 들어줬습니다. 철없이 구는 신우 때문에 남편이랑도 많이 다퉜어요.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잡음 없이 결혼하려면 제가 전부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큰돈 들일 일 없을 테니 기왕 하는 거 신우가 원하는 거 해주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죠. 결국은 신우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지만 신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저는 결혼 후에도 되도록이면 신우이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수 있나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은 마음이 들었을 리가 없죠. 남편에게도 미리 말해둔 게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나는
당신 동생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웬만하면 당신 집 갈 때 빼고 따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남편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야 해. 당신 말은 알겠는데 내 동생을 매일 보는 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그럴 거 있어? 동생도 내년이면 결혼할 텐데 그럼 얼굴 보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내가 동생 챙겨주고 싶어. 그렇게 동생의 애틋하면 당신 혼자 챙겨. 당신이 챙기는 건 뭐라 안 할게.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신우이가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한다면 또 모릅니다. 그래도 오빠가 결혼하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습니다. 어찌나 시샘 많고 질투는 많은지. 웨딩 사진 보면 이쁘다는 말 한마디 형식상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시댁이라는 존재는 내가 보기 싫다고 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 시월드 집안 행사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온갖 가정 행사에 동원되면서 억지로 봐야 하는 게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했으면 싱글로 살 때와는 당연히 다른 거고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도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집 와서 시부모 첫 생신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라고 해서 못하는 요리 솜씨 발휘해가며 생신상 차려드리고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잘 먹었다는 말은 하시더군요. 하지만 얄미운 시누이는 옆에서 반찬 투정은 물론 선물 타령까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신우도 이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하고 나면 얼굴 볼 일은 지금처럼 자주는 없겠지 싶었습니다. 속으로 혼자 너도 시집가서 딱 너 같은 시누이 만나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요. 시댁은 차로 10분 거리인데 결혼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요. 설마 따로 사는데 얼마나 괴롭겠다 싶었는데 정말 괴롭더군요. 평소 시댁에 자주 오라가라 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저 없을 때 시누이가 말도 없이 와서 제 물건 뒤지는 것도 100번 양보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제가 친정에만 가면 시어머니는 유독 더 전화를 해댑니다. 친정이 2시간 거리이기도 하고 자주 가지도 못해요. 와봤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꼴입니다. 친정 와 있다고 말씀드리면 마치 본인이 알아야 하는 걸 몰랐다는 듯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 난 못 들었는데. 자고 올 건 아니지? 신혼 때 신랑 혼자 자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눈치를 보게 하십니다. 제가 친정 가는데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하루 자고 온다고 한 날 꼭 전화하셔서는 어머니가 이러십니다. 내일 일찍 집에 들러서 영호 좋아하는 반찬 좀 가져가라. 어머니, 저 지금 친정 와서요. 내일 오후에나 올라갈 거예요. 신랑한테 말씀하세요. 반찬 가져가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은 아침 점심을 전부 혼자 차려 먹어야 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점심 때는 올라오렴. 너는 친정을 뭐 그리 자주 가니? 이러시는 통에 괜히 눈치 보이고 마음 불편해서 편히 있다가 올 수도 없습니다. 무슨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코앞에 사는 결혼한 아들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매일 전화를 합니다. 언제 올래? 주말에 와서 밥 먹어라 등등. 아주 진절머리 납니다. 그리고 얄미운 시누이는 문자로 전화로 남편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우연찮게 남편이 카톡하는 거 내용 보고 경알그금치 못했네요. 저한테 결혼 전 무리한 요구했던 게 처음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나름 시댁과 융화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씩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점점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도 갈등이었지만 노력조차 하기 싫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쓰는 성격이 아닙니다만 참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시댁과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이런 게 결혼인가 싶게 남편과의 사이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우울한 그런 묘한 기분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낀 건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제 촉이 참 기가 막힌 게요. 그 음에 뭔가 남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원래부터 귀가 시간은 일정치 않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말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자리가 있다거나 친구를 만났다는 핑계를 댔지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남편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보통은 갔던 장소의 냄새가 옷에 배어오곤 하는데 간혹 샤워까지 하고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없는 향수 냄새를 남편에게서 맡기도 했고요. 물론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죠. 당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어디서 꼭 씻고 온 사람 같다? 친구 만나고 온 거 맞아?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 남편은 제 눈을 피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시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서 술 깨라고 같이 사우나 가서 씻고 온 거야.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진짜 무서운 놈인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 남편 팀원 몇 분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남편이 데려온 직원 중에 외도 상대자가 있고 나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온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3명 중 가장 나이 어린 27살짜리 여직원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자주 맡던 향수 냄새가 그 여자애한테 진하게 나는 거 보고 느낌이 딱 왔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물증은 아니니까요. 저는 모른 척하고 그날 그 여직원 나이와 이름, 택시 잡아주겠다는 핑계로 사는 곳까지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부모랑 살지도 않고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젊은 아가씨 혼자 사는데 당연히 똥파리가 꼬이겠죠. 저는 그 후 남편의 행동을 한동안 주시하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외도에 대한 심증이 있으면 물증 잡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우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늘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온갖 소문이 제 귀에도 들어옵니다. 남편은 몰랐겠지만 이미 저는 남편과 그 여직원 사이가 심상치 않다며 직원들이 수군거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상간녀 오피스텔 앞에서 제 동생과 같이 잡았습니다. 거의 8개월을 둘이 만났더라고요. 더군다나 상대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남편과 같이 들어가려는 현장 잡고 나서 제 성격상 우아하게 마무리하지는 못했어요. 그 여자 직원 뒤지게 패고 별짓 다 했습니다. 내연녀는 저한테 머리채 뜯기고 옷도 찢겨서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상황에서 웃긴 게 남편은 제 손을 뜯어내며 말리더라고요. 자기 내연녀가 저에게 맞는 게 가슴 아팠나 봐요. 여보, 말로 해, 말로.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 언제부터 내 뒤를 밟은 거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거 놓고 말하자. 뭐? 말로 하자고? 야, 누굴 바보로 알아? 당신이 우리 집 직원들 초대했을 때부터 나는 눈치 까고 있었어. 둘이 눈빛 주고받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희들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 다 알 거다 이 멍청한 놈아. 근데 감히 내 앞에서 인연을 감싸고 돌아? 이러면 당신만 손해야. 이러다 누가 경찰 부르면 당신 끌려가는 거 몰라?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 형부 참 나쁜 사람이네요. 우리 언니가 형부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요. 우리 언니랑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전부 내놓고 우리 언니랑 이혼해요. 제 동생은 기가 막힌 광경을 저랑 같이 목격했고 옆에서 모든 증거를 녹취해줬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그 인간과 협의 이혼은 없다 생각했었고 반드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칫 나만 피보는 이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탈탈 털어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바람 피운 남편 레파토리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어줍지 않은 연기를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남편의 그 말을 믿지 않았고요. 심증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한 공간에 있을 거 참을만 했지만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알면서도 한 집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겁한 인간이 꼴에 부끄러운 건 아는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 집에는 말하지 말아달랍니다. 여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다 정리하고 말씀드릴게. 당신이 이혼하겠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당분간 말하지 말아줘. 진짜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수도 있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조용히 둘이서 해결하자. 어? 뭐? 당신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그래, 좋아. 대신 당신 잘난 부모랑 동생이 나한테 연락이나 하지 말라고 해. 나 잘못 건드리면 그때는 전부 다 터트려 버릴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해. 이기적인 그 인간은 시댁에 자기 잘못이 알려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나 봐요. 어쩐 일인지 그날 이후 정말 시모와 신우가 저한테 연락하는 게 뚝 끊겼거든요. 참 씁쓸했죠. 제가 그렇게 중간 역할 잘하라 했는데 이혼할 위기가 되어서야 제가 원하는 걸 해주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상간녀에게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하자 본인도 나름 살공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두 사람 불륜을 사내 무명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 일로 남편과 여직원은 큰 곤욕을 치렀고 저는 순식간에 소문의 근원지로 주목받으며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피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 시선은 견딜 수 있었어요. 오히려 못 견디게 괴로운 건 죄 지은 사람들이죠. 저는 계획대로 남편과 내연녀를 차근차근 응징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부모님께 어느 시점에 알리느냐였어요. 사실 저도 친정 부모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몇 개월 걸린다고 하니 마무리될 때쯤에는 말씀드려야겠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별거한 지 3개월째 남편 내연녀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났고 남편 역시 다른 곳으로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 난데없이 회방꾼 하나가 저를 방해했습니다. 누군지 혹시 짐작하실까요? 바로 신우이입니다.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저는 줄곧 전화를 안 받고 있었어요. 저도 끈질긴 성격인데 신우는 참 끈질기다 못해 집요하더군요. 그날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오전에만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 그 다음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언니, 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오빠는 언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질 않나. 언니는 우리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추지를 않나. 저 중대사 앞두고 있는데 두 사람 진짜 왜 그러냐고요? 신우가 대뜸 화를 내더군요. 신우 짜증 섞인 목소리 듣고 확 뒤집어 버릴까 생각했지만 일단 한번 참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가씨? 저 지금 전화 받을 상황 아니에요. 용건만 말하세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저 결혼날 잡았어요. 상견례는 몇 달 후에 하기로 했는데 미리 신혼집을 얻기로 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저 결혼 비용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돈 모은 게 없는데 오빠 작년에 결혼하느라 집에서도 저 못 도와주거든요. 언니가 저 3천만 원만 해주세요. 다짜고짜 돈 3천만 원을 결혼 준비하는 비용으로 보태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태줘야 한다는 듯 말입니다. 기가 막혔죠. 평소 저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돈 없다 하고 거절했겠지만 문득 이걸로 엿을 한번 제대로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뭇 진지하게
신우의 돈 요구에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아가씨 결혼하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어쩌죠? 저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은 해줄 돈이 없어요. 대신 2달 정도 후에 적금 만기되는 게 있긴 한데 지금 깨긴 이자가 너무 아깝거든요. 혹시 2달 기다릴 수 있으면 제가 3천 정도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던지는 미끼를 멍청한 신우녀는 덥석 물더군요. 그럼요. 2달이야 금방 가잖아요. 언니, 3천만 원 꼭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약속해줘요. 오빠한테 먼저 말 안 하고 언니한테 말하기 잘했네요. 언니 그거 알아요? 언니 우리 식구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랑 말이 통하네요. 신우이는 제가 돈을 해주겠다는 말에 처음 말이 통했다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대신 아가씨, 저랑 약속 하나 하세요. 절대 오빠한테 제가 돈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돈 제가 맘대로 빌려줬다는 거 알면 허락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저랑 둘만의 비밀로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언니, 저 입 엄청 무거워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오빠랑 엄마한테 둘 다 비밀로 할 테니까요. 그럼 저 언니만 믿고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할게요. 가구랑 가전 바로 드려야겠어요. 오빠 말대로 언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적금 만기되면 꼭 연락 주세요. 신우이는 3천만 원을 공짜로 얻을 생각에 들떠서는 이미 앞뒤 생각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집에 미리 가구와 가전을 드리겠다며 신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돈도 없다면서 뭘로 가구랑 가전을 드리겠다는 건지. 급한 대로 어디서 사채라도 끌었으려나 보다 생각했고요. 시간은 흘러 남편과 이혼 소송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정할 때 위자료 협의가 잘 안 돼서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위자료라는 게 남편 경제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무작정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결과는 어차피 저의 승소가 될 거라는 걸 남편은 알고 있으면서 위자료를 적게 주기 위해 끝까지 치졸하게 굴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때까지도 자기 가족에게 이혼한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 선고만 앞두고 있을 때쯤 신호와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신호이는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는 돈을 붙이라 했습니다. 언니가 약속한 거 잊지 않았죠? 이번 주 안으로 3천만 원 붙여주셔야 해요. 사실은 언니가 돈 해주겠다길래 돈을 좀 빌려서 썼어요. 저도 빌린 돈이라 이자가 좀 세서 빨리 갚고 싶어요. 근데 언니 3천만 원으로도 모자란 거 있죠? 결혼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언니 혹시 이틀 내로 보내줄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좀 급하거든요. 신우의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 아가씨, 그렇다고 돈을 미리 빌려서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미안한데요 아가씨, 저 그 돈 못 주게 됐네요. 돈 줄 만한 상황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달라는 말 말고 아가씨 오빠한테나 말해보세요. 신우이는 돈 못 빌려주겠다는 제 말에 정색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니! 주겠다고 약속한 돈을 안 주겠다뇨! 그럴 만한 사정이라는 게 뭔데요? 언니가 돈 해주기로 한 거 하늘이 듣고 땅이 드는 거 몰라요? 이제 와서 이러면 저더러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예요? 아가씨가 저지른 건 아가씨가 감당해야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우 올케 사이 아니에요. 저 아가씨 오빠랑 이혼 앞두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신우이한테 그런 큰 돈을 주겠어요? 이제 제 말 이해 가냐고요. 알아들었으면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뇨?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하냐고요. 언니가 대체 뭔데 그래요? 돈 3천 당장 내놔요. 언니가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약속 지키라고요. 부부가 이혼을 왜 하겠어요? 아가씨 오빠가 여자랑 놀아나서 이혼해요. 알겠어요? 정 급하면 아가씨 오빠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해서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신우이는 오빠가 이혼한다는 거에도 놀랐지만 돈 문제가 틀어진 것 때문에 절박했는지 생전 안 하던 사과까지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언니, 이혼하겠다면 안 말려요. 오빠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근데 돈은 해주기로 한 거 해주면 안 돼요? 저 정말 곤란해서 그래요. 아님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어찌 믿어요? 저는 이번 주 내로 아가씨 오빠랑 서류 정리 끝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진우이는 시부모에게 오빠네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알렸는지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들으셨는지 집에 버선발로 달려오셔서는 이혼을 말리시더군요. 남편도 자기 엄마 따라서 같이 저한테 와서는 예, 아가, 네가 한 번만 참아줘라. 저놈이 어쩌다가 한 번 눈 돌아간 거야. 원래 남자들은 한 번씩 다 그래. 한 번 참고 용서하면 다 너한테 돌아온다. 가정을 지켜야지. 네가 이러면 둘 다 인생 망치는 거야. 어머니, 같은 여자로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머님은 아버님이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면 참고 살 수 있겠어요? 당해본 거 아니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요즘 어떤 여자가 바람난 남편 용서하고 산대요. 저한테 찾아와서 빌지 말고 가서 잘난 아들 아랫돌이 교육이나 다시 시키세요. 제발 부탁이야. 네가 이러면 우리 딸 결혼 비용하느라 사채 쓴 건 우리가 어찌 감당하라는 거야? 그러자 그 인간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래 여보, 이혼은 지금이라도 안 하면 그만인 거야. 당신만 마음 돌리면 돼.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제발 나 용서해주라. 나 지난 반년 동안 너무 많은 걸 잃어서 이제는 잃을 것도 없어. 근데 이 상황에 내 동생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게 할 수는 없잖아. 정말 웃기는 가족 아닌가요? 쥐뿔 없으면서 저만 믿고 사채 끌어다 쓴 신우년도 웃기고요. 바람 피우고 뻔뻔하게 같이 살자는 남편놈도 웃겼어요. 그 와중에 제일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로 사정사정하는 시어머니도 웃겼습니다. 다 끝난 얘기인데 뭐라는 거야? 남편이 돈 3천만 원 때문에 공경에 처하니까 자존심 다 버리셨나 봐? 바람 피운 남편 용서하고 신혼년한테 돈 3천 줄 수 있냐고 대한민국 며느리한테 제발 물어봐라. 다 욕할걸? 정신 차려 인간아. 이제 보니 당신네는 거지근성이 근본이네. 신우 인성이나 당신 됨됨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여자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벌 받기 싫으면 똑바로 살아. 저는 두 사람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시모에게 몇 달 전 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내막을 자세히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시모도 태도를 돌변해 저를 전화와 문자로 압박하더니 신우와 함께 저를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고소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이게 공갈 협박이 아니면 뭐겠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피고소인 출석하라며 연락 왔길래 가서 진술하고 무고죄로 맞고서 때려줬습니다. 민사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어요. 그동안 신우와 시모에게 받은 돈 내놓으라는 협박 문자 증거로 첨부했고요. 그 집구석에서 저를 고소하는 바람에 저는 동시에 상간녀 소송과 고소권까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짐작하시듯 죗값은 죄 지은 사람들이 받는 거죠. 힘든 시간 보냈지만 시모와 신우가 저를 고소한 것은 기각되었고 제 고소건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서 그 인간들은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쯤 상간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도 전부 마무리되어 저는 그 집안과 엮이며 맺은 악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창피해서 제 발로 회사 사표 내고 나갔고요. 저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혼을 쉽게 하던데 저는 참 힘들게 했네요. 너무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몰아닥쳐 저도 슬퍼할 겨를 없이 숙제하듯 해치운 느낌이에요. 그래도 제가 방구석에서 가만히 슬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눈에 가신 전 남편도 회사에 없으니 맘 편하게 먹고 씩씩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이혼 사연 재밌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왜 진작에 이혼을 안 했을까? 2년을 왜 참고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내가 돈 번 거 마음대로 먹고 쓰고 퇴근하고 밥 안 하고 맥주에 치킨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너무 행복하네요. 힘든 결혼 생활 다 부질없어요. 답 안 나오는 시댁과 남편 인연은 끊는 게 답입니다. 모두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은 모두 감사합니다.